최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받치고 있는 뼈가 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뼈가 얼마나 이제 고생을 좀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목 통증을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구조는 말 그대로 뼈와 또 연결되는 부위, 그쵸? 섬유륜이라고 하는 이런 부위로 되어 있어요. 경추뼈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우리가 이제 등뼈를 먹게 되면 감자탕 드셔보셨죠? 감자탕을 드셔보시면 그 안에 이제 뼈와 뼈 사이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그래서 쩍 하고 이제 갈라서 그 안에 부드러운 수액, 말랑말랑한 그 투명한 수액을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양 옆으로 노랗게 신경조직도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맛있으니까, 그쵸?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연질 조직들이요, 약간 실리콘으로 뼈를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뼈와 뼈가 마주치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리콘처럼 부들부들한 재료를 가지고 뼈를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추 1번 뼈와 2번 뼈가 우리 목을 돌리는 이 가동성에 관여를 하는데요. 목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보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봤을 때 목이 잘 돌아가신다면 경추 1번 뼈와 2번 뼈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겠죠. 이 1번 뼈와 2번 뼈가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목을 못 돌리게 되세요. 입도 잘 안 벌어지고 1, 2번 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뼈 진짜 많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개골과 몸을 연결하는데 이 목이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목이 아프면 팔을 못 들죠. 목이 아프면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합니다. 목이 아프면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요. 고개를 숙일 수도 없고요. 상체를 숙이기도 힘들죠. 그래서 목에 많은 뼈를 두어서 가동성, 움직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뼈가 아주 많잖아요. 아주 많아서 저희가 피아노도 치고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딸아이의 머리를 빗겨주기도 하는 등 이 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은 거죠. 이 목의 구조를 보면요. 목뼈는 정확히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 뼈와 2번 뼈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고요. 그거를 축추와 환추라고 하는데 돌아가고 기둥이 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척수강이라고 해서요. 뇌에서 사지로 운동신경을 전달한다. 전신과 각 기관에서 뇌로 감각신경을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목 뼈의 구조를 봤을 때 양쪽 날개 그 사이에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가죠. 이 신경이 뇌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입니다. 그 신경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전달이 되죠. 척추 척추가 이렇게 쭉 1번 경추부터 해가지고 쭉 꼬리뼈까지 나와 있는 노선들을 보면 그 신경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위가 다쳤을 때 그런 기관들이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오식도가 되어 있죠. 뭐 눈, 코, 입, 손, 발, 우리 몸의 각 기관, 내부 장기까지 모두 이 척추라고 하는 부위에 매달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추는요.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경추 앞쪽을 보시면 이제 관이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을 이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또 부들부들한 연골로 되어 있는 그런 연골 그 뼈로 부들부들한 재질들, 뭐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맥이라든지 뭐 음식을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앞쪽으로는 목뼈 앞쪽으로는 자율신경, 그래서 심장박동, 호흡, 소화 기능 이게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느낌 없이 숨 쉬고 있어요. 지난 시간 세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숨을 쉬고 있고요. 뭐 4,800 단어를 말하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우리가 뭐 호흡하고 싶지 않아도 호흡이 쉬워지고 10만 번의 눈이 깜빡이고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에서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절하고 있죠. 밥 먹었는데 위장아 지금부터 소화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위장이 알아서 소화를 하게 되죠. 경추 양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맥이라든지 아니면 신경다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혈액 공급해주고 신경 전달해주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신경을 전달한다는 건 지금 제가 머리로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게 다 신경이 하는 일이잖아요. 목신경의 구조를 보면 하악골의 움직임은 1경추, 2경추의 그 기울기 그리고 이제 움직임과 비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경추, 2경추 보면 1경추는 잘 안 만져지고요. 두개골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근데 이것도 후두부에 이제 노폐물이 없으신 분들이나 가능한 일이고요. 두개골 뒤쪽에 후두부에 노폐물이 많다면 손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1경추는 만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2경추는 첫 번째 나와 있는 뼈예요. 딸깍 했을 때 우리가 1, 2, 3, 4, 5, 6, 7 뼈 중에 2, 3, 4, 5, 6, 7번 뼈를 대체로 만져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추를 통해서 우리가 고개 돌림, 그 다음에 두개골의 움직임, 그 다음에 하악, 입을 벌리고 담은 말을 하는 행위까지 이경추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신경의 구조를 보면요. 저희가 눈 옆에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 했을 때 눈 옆에 그쪽을 잡죠. 그리고 이제 미주신경, 추골동맥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목이 뻣뻣하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저희 손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어깨부터 머리까지 그러니까 의학용어로 저희가 말하는 어깨는 목이거든요. 근데 알아듣기 쉽게 어깨부터 머리까지 이때 찌르륵 하는 이상한 느낌 갑자기 땅 하는 총 쏘는 느낌 따닥 하는 전기 스파크가 뛰는 느낌 갑자기 고개를 돌릴 것 같은 그 짜릿한 어떤 충격 이런 게 갑자기 느껴진다면 사실 갑자기는 없지만 갑자기 느껴지셨다면 제일 먼저 의심하셔야 될 질환이 뭘까요? 네, 뇌졸중, 뇌출혈, 네, 중풍입니다. 나 그랬는데 한 번 그랬다고 그렇진 않지만요. 그런 증상이 자꾸 나타난다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도 중풍 2번 이제 맞으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느꼈던 게 그 증상이었고 저희 샵에서 이제 이 관리 받으시고 좋은 거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증상이 전혀 없어지셨다고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신경 쓰이는 증상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중풍, 뇌졸중 뭐 이쪽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3차 신경은요, 얼굴의 감각, 일부 근육 운동 담당하는 12개의 뇌신경 중 어떤 신경 가장 큰 신경입니다. 제5 뇌신경 3개의 분지를 내며 안면 감각을 담당되어 있는데 우리가 얼굴을 만졌을 때 어딘가 4살이 아닌 것 같다면 3차 신경 이상 장애일 수 있고요. 눈을 깜빡이고 뭐 호흡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움직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지 않다면 3차 신경 장애가 왔다라고 봅니다. 미주신경은요. 연수에서 나온 제10 뇌신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부, 뭐 흉부, 복부, 내장 등의 분포 이 얘기는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혼합신경으로 운동신경, 지각신경, 자율신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써있죠. 근데 미주신경이 요새 이제 대두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을 멈춘다, 몸을 움직인다 이런 개념이 있는 그런 행동과 개념이 없이 내 삶의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하는 이런 모든 신경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 2경추를 한번 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1경추, 2경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뼈를 딱 떼서 봤더니 노란색 관 보이죠? 그 우리 등뼈 먹을 때 맛있다고 했던 그 신경
젤리같이 부드러운 말랑말랑 말캉말캉한 그거고요. 그 노란색 신경, 그 다음에 고기 말고 혈액,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가로돌기라고 해서 근육이 시작될 수 있는 옆에 날개뼈를 가로돌기, 거기에 근육이 건과 인대로 연결이 돼서 이제 근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목을 옆으로 돌렸는데 내가 이렇게 목을 만져봤더니 다라라라라락 다라라라락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애기고요. 우리는 이미 딱딱해져 가지고 다라라라락은 아니고 좀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 이 근육들을 만지게 되죠. 겉에 이제 외부에 있는 세로근이라든지 이런 게 만져지고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사선으로 이제 요 목신경을 중심으로 나온 그런 근육의 돌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추가 비대칭하다는 건 신경이 어떻게 된다? 한쪽으로 눌려있다. 앞이든 뒤든 옆이든 좌우고 상관없이 눌려져 있다. 눌려져 있으면 몸이 아프겠죠. 그쵸? 신경이 눌린다. 근육의 시작점이 변경이 된다. 그리고 뇌 혈류에 장애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목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목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조금만 이제 대칭이 안 맞아도 팔이 아프고 손이 저리고 뭐 이런 게 같이 오니까요. 목과 무게중심의 변화를 한번 보면요. 목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을 벽에 대고 이렇게 섰을 때 목이 정확히 뒤에 벽에 붙었을 때 그때 이제 불편하다 느낌이 드시면 목에 벌써 이제 변형이 온 건데요. 대부분 앞으로 나가는 변형이 오죠. 죄송합니다. 하품이 났어요. 이게 목이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 목의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회에서부터 이 천돌 부위까지 무게중심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게중심이 변한다는 건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게 먼저냐, 아니면 목을 나가게 만든 게 먼저냐, 목이 앞으로 나가는 게 먼저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목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골반,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나쁜 자세가요. 벽에 기대서 대충 사선으로 앉는 자세, 특히 침대에 머리맡에 기대서 대충 사선으로 앉게 되는 자세, 의자에 대충 기대서 사선으로 앉게 되는 자세, 그러니까 허리가 쭉 펴지고 엉덩이가 그 의자의 끝에, 그쵸? 의자 끝에 딱 닿아서 허리가 S자로 딱 굽어져 가지고 흉추가 엉덩이의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깨 뒷 견갑골이 벽에 닿을 수 있는 위치, 그 상태가 유지가 됐을 때 목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앉는 자세들이 엉덩이가 앞으로 빠져 있고요. 흉추가 뒤로 가 있는, 견갑골이 뒤로 빠져 있는 자세가 돼요. 그러면 목은 뒤로 넘어가겠죠? 그대로 따라가면. 목이 그대로 뒤로 따라가서 넘어가게 되면 의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의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뒤로 넘어가죠. 뒤로 넘어가서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뒤로 넘어가지 않기 위한 저항으로 목을 앞으로 당기게 됩니다. 당겼어요. 그럼 이 당긴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근육, 뼈, 모든 것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나쁜 자세는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뒤로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푹 하고 안겨서 앉았는데 나 혼자 목을 들고 있어. 차라리 그 목도 그 의자에 주면 돼요. 그 의자에 주면 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은 뒤로 넘어가지 않고 바짝 서 있는다는 거죠. 그 자세가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침대 머리맡에 기대고 소파, 푹신한 소파에 기대고 이게 우리 허리나 목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하셔가지고 진짜 꼭 생각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저희 집에 이렇게 목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 많아요. 근데 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일단 저 등살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저 등살을 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골반의 이동 접점이 바뀌어서 골반 불편함이 와요.
그래서 저는 팔을 먼저 관리해 드려요. 어깨 관리라고 해서 팔 먼저 관리해 드리고요. 팔의 이제 가동성이 조금 편안해지면 목이 자동으로 조금 뒤로 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전신 관리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등살을 쫙 빼드릴 수가 있어요. 쫙 빼드리면 이제 자동으로 허리가 뒤로, 그러니까 엉덩이 뒤로 가고 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목 통증이요. 경추 7번 뼈와 8번, 7번 뼈에 있는 목 통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7개의 뼈가 있어요. 7개의 뼈가. 그 중에서 1, 2, 3번 뼈는 통증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4번, 5번 사이, 6번, 7번 사이에 지나가는 그 신경 다발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 7개의 뼈에 8쌍의 경추신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번, 3번 4쌍의 경추신경은 목 디스크가 왔다, 증상이 왔다라고 해도 어떻게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뭔가 소화가 안 되고 가슴이 눌리는 증상, 그리고 지속되는 두통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진행이 된 거, 그리고 갑자기 현기증이 나요. 빈혈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나요. 왜냐면 1, 2, 3번 경추 그 자체가 눌리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면 뇌로 혈액이 덜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 1, 2, 3번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두통, 현기증, 가슴 답답함입니다. 두개골의 끝을 따라서 혈점이 이제 분포하게 되는데요. 뭐 풍부열, 풍지열,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혈자리를 잘 마사지 주시면 이제 고기에 노폐물들이 꽉 들어차서 두개골을 잡고 있고 경추 시작점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고기가 빵 뚫리면서 목 움직임이 편해져요. 목 움직임이 편해져요. 뭐 이거는 고개를 뒤로 바짝 뒤로 고개를 제쳐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 하면 거기에 모래 같은 소리가 나요. 그죠? 그 으적으적한 게 노폐물인데 이거를 가끔 이렇게 빼주시면 좋아요. 저도 있네요. 경추 간격 1번에서 3번 소상제는 그러니까 증상이 없다라는 게요, 통증이 없다라는 약간 그런 얘기고요. 이제 손상 시의 증상은 없지만 손상 시에 눈, 코는 불편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두통, 현기증,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4번의 손상 때는요, 이 상완이라고 해서 우리 팔뚝,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어깨뼈 사이에 커다란 이 2두 3두 그 근육은 사실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증이 잘 없는 장기예요. 여기가 아파지죠. 5번은 경추 5번 손상시는 엄지손가락, 6번 손상시는 중지손가락, 7번 손상시는 새끼손가락.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척측신경 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손가락의 위치에 따라서 내가 목과 어깨 받침대가 안 좋냐. 7번 손상 되신 분들은요, 대체로 목을 돌릴 때 못 돌려요. 어깨와 함께 돌리죠. 받침대 자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북목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풍지열, 두통, 비염, 코막힘 해소, 눈이 편안해지고요. 대추열은 제7경에 경추에 이제 추극 돌기라고 해서, 경추 극돌기라고 해서 이제 극돌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돌기. 그리고 감기 예방. 저 자리에 갈색 지방 있죠. 그 조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저 자리가 따뜻하면 몸 전체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을 위해서 겨울이니까 스카프 둘러주시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풍부열은 말 그대로 왜 풍이 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혈이다. 그래서 말이 어눌해질 때 이제 말이 어눌해진다. 저도 가끔 혓바닥이 붓고 말이 어눌해져요. 제가 그 세포 그 동영상 찍을 때도 어머 내 말이 조금 어눌해 라고 혼자 스스로 느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으셨을까요? 근데 이제 목을 조금 만져줬더니 이제 발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견정혈, 어깨선의 중간, 어깨 통증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죠. 목과 얼굴 반삭을 좀 볼까요? 목을 만지면 얼굴이 예뻐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후두부니까 뒷면이죠. 그리고 앞면은 이제 오른쪽인데요.
여기 풍부, 풍지, 천추 이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많이 만져주시고요. 빗질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 몸을 사랑해주세요. 견정, 병풍, 견중수, 대추라는 이 목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많이 만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눈, 코, 입, 귀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져주시고 돌려주시고 이제 사랑해주시면 얼굴도 예뻐지겠죠. 목과 얼굴 반사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노폐물이 누적이 되면 아까 모래 이렇게 지나다니는 것처럼 경화되기도 하고 또 너무 말랑말랑 연화되기도 합니다. 목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대체로 숙면을 못 취하세요. 그리고 경추 질환이 있고 습관성으로 피로와 과로, 그리고 결과로서 안면압이 상승하면 턱관절이 이상해지면서 경추 1, 2번 뼈의 가동성을 떨어뜨려서요. 고개 돌릴 때 불편함, 턱을 벌릴 때 불편함, 안면압이 상승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턱이 비대해져서 사각턱 못생겨지잖아요. 제가 신기했던 건 나중에 진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이제 도플라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 도플라라는 사슴태반, 그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그 사슴태반을 5병을 연타로 먹던지, 그쵸?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 실험해봤던 건데, 1시간마다 한 병씩 먹어도 좋고요. 5병을 한 번에 다 드셔도 좋습니다. 뭐 아침에 2병 먹고 중간에 먹고 또 먹고 5병을 채우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5병 이상을 드시는 걸 5일 정도 해보시면 사각턱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대박이지 않아요? 대박이죠. 다들 턱이 뼈라고 생각하시는데 뼈는 맞습니다. 그러나 턱뼈는 매우 얇은 뼈예요. 머리고기 혹시 만들 때 그 소뼈의 턱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뭐 해부도 보고 했을 때도 턱 관절 자체가 엄청나게 뚱뚱해서, 그리고 턱 관절이 만약에 붙어 있다면 말 못 하세요. 턱 자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해봐. 귀에서부터 저쪽 귀까지 연결된 이 턱관절이 통째로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악골이라고 해서 가운데 입수가 연관되어 있는 이 조그만 하악뼈가 움직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턱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턱뼈는 받침대 역할을 하죠. 그 옆에 이제 말랑말랑한 그 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말을 할 때 턱뼈 전체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진 않는다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기적들을 보고 있어요. 치통, 두통, 이명, 이것도 도플라 드시면 되게 좋아요. 얼굴 모양이 변이 되고 경추 모양이 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력이 저하되고 비염, 코질환, 구내염. 안경을 맞출 게 아니라 목을 관리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오늘부터 목을 사랑해주세요. 목이 짧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두개골에 노폐물이 꽉 쌓이고 경추 1, 2번 뼈가 두개골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깨에 덕지덕지 나쁜 게 붙어서 목 통증과 어깨 통증 또는 손저림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고, 목뼈가 일자로 서서 목의 공간 자체가 매우 좁아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주를 실에 꿰는데 보들보들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꿰는 것과 실을 양쪽을 빳빳하게 돌려서 진짜 움직이지 못하는 일직선을 만든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원인, 같은 자세 긴장, 식도 및 기도 축소, 나이 먹으면 또 기도가 축소가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이 호흡을 전부 받아들여서 폐가 이제 처리해줘야 되는데 못하면 숨을 조금만 받아들이죠. 어르신들이 맛땡이가 없다 이렇게 밥도 못 드시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입안의 감각기관들이 이제 소실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잘 못 느끼는 거. 틀니 끼시고 임플란트 하시면서 구강이 손상을 주거나 구강의 이제 상피세포와 마주치는 게 덜해지면서 못 느끼는 거죠. 맛이라는 거는 혀로도 느끼지만 피부로도 느끼거든요. 안쓰럽죠. 네. 혈관, 림프, 근육 등 축소 및 일부 팽창. 뇌로 가는 열이 제어되어야 돼요. 그래서 목에 뭐 임파라든지 갑상이라든지 뭐 편도라든지, 편도는 목구멍 주위에 존재하면서 나쁜 바이러스들이 들어가는 걸 경고해 주죠. 편도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뇌로 열이 올라가는 걸 방지해 주기 때문에 편도를 없애시는 그런 수술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안 좋다, 뭐 네가 아픈 걸 겪어봤냐. 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도선염 약을 어릴 때 먹었었어요. 근데
이유가 없었죠. 지금 괜찮아졌어요. 건강해지니까 낫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막 통통 뛰어다니고 엄청 뛰어다니고 자기를 따라다니면 살이 쭉쭉 빠질 거라며 얘기하는데 그 아드님도 2달에 한 번씩 앓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이쁜 아드님이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앓지 않아요. 감기 한 번도 앓지 않아요. 매일 80g의 세포를 공급받으면 어떻다? 건강하다. 이거 지금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도플라, 이제 사슴태반 자체, 그러니까 뭐 브랜드를 떠나서 사슴태반 자체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먹어봤던 영양제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 섭취 효과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사슴태반 줄기세포 함께 드시면요. 정말 영양제 섭취 효과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거는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물론 뭐 다 알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오늘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 어제보다 오늘 더 건강하거든요. 예스. 저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도플라 솔트티 파워 에이스 뭐 이런 제품들이에요. 저는 이거 말고도 제 이제 회사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정말 효과가 빠르다 하는 제품들이에요. 도플라 드셨을 때 체온이 살짝 상승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모 교수님이 드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맨날 그 체온 갖고 계신 체온이 진짜 체온 아니고 가짜 체온이다 했어요. 얼굴이 붉으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늘 더워서 겨울에도 코트 안 입으시는 분인데 속이 차서 겉에 열을 방출하는 거지 절대 따뜻한 몸이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은 건강하시다고 근데 도플라를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드시고 열이 너무 올라가지고 코로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생하셨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몸이 안 좋으니까 열이 올랐겠죠. 3일 전부터 그러니까 드시기 3일 전부터 열이 좀 있으셨대요. 우리가 왜 건강해져야 되냐면요. 드시기 3일 전부터 열이 있었다.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더 예민합니다. 아픔도 빨리 느끼고요. 더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내 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고 내 몸 부위 혈액이 지나가는 느낌도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정확히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몸을 못 느끼는 거지 조금 여유 있게 사시면서 내 몸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손가락이 안 움직여가 아니라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거고 목이 너무 아파 목이 아플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한 거죠. 그거를 만약에 도플라를 먹어서 치유가 빨리 된다고 한다면 저는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아시는 분 어머님이 목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었고요. 제가 운전하고 난 목이 늘 아팠었는데 도플라 먹고 나서 그게 없어졌어요. 운전을 1000km씩 해도 목이 뻐근하지 않아요. 차에서 내릴 때도 괜찮아요. 이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력 보충이라든지 피로 회복 이런 거는 이 재료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솔트티, 맑은 혈액순환 개선 진짜 신기했던 게 기침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솔트티만 먹었는데 기침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신기하죠. 어제 이제 좀 여러분이 모이셔가지고 여러 번 해봤자 뭐 4명 모이잖아요. 모이셔가지고 이제 저 솔트티 드셨는데 어떤 분 짜다, 어떤 분 맛있다. 뭐 맛있는 사람이 꼭 건강하냐? 뭐 건강할 가능성이 높죠. 짠 사람이 저기냐 기호 아닐까요? 저 이거 처음 먹을 때 엄청 짜다고 느꼈거든요. 그 500ml 타서 먹었어요. 뭐 짜다고 뭐 너는 건강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음식 맛을 전체적으로 다 느낄 수 있다는 건 건강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밥맛이 너무 맛있어. 그쵸? 맛있어요. 근데 맛이 없어. 몸에 문제가 생긴 거죠. 파워 에이스 저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허리가 좀 아픈 사람인데 허리 좋다는 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있다가 또 무리하면 또 허리가 아프잖아요. 약한 게 허리니까. 이거 먹고 단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아직까지는. 뭐 한 달 넘게 먹고 있는데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제 주변에 손가락 아파, 발가락 아파, 무릎 아파, 목 아파 뭐 이런 사람들 다 효과 보셨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뭐 100% 효과 있습니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먹여보니까 아직까지는 10명에 10명 효과 다 봤고요. 회사에서는 10명이 9명 효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노플러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하루에 한 개 사슴태반 꼭 드세요. 늙는 걸 방지하고 싶다면 많이 먹어야겠지만 건강이 염려되시면 하루 2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드실 때 어느 날 되게 비린내가 나 하시면요. 피가 탁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가 고나다, 피가 끈적거려진다, 피가 탁하다. 그러면 도플러가 어느 날 비린 맛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피곤하신 거니까 좀 쉬시면 되고요. 다 드시고 그냥 버리시면 안 되죠. 네. 화장부에 발랐더니 지금 깨끗하게 나섰거든요. 나중에 만나면 뭐 보여드릴게요. 저도 되게 신기해요. 그래갖고, 털까지 다 나고 이런 상태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솔트티 하루 링거 한 병. 링거 한 병을 내 몸에 쏙 넣는 건데, 링티 드셔보신 분들 있죠? 그냥 맹숭맹숭하고 맛있어요. 어떤 분은 엄청 맛있다는데, 저는 그냥 맹숭맹숭 맛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링거 한 병. 그게 이제, 링거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만든 거라잖아요. 그 링거에 0.9% 소금물 있는 거 아시죠? 0.9%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게 소금이에요. 우리 몸은 소금물로 되어 있어요.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소금을 내 몸에 넣어준다면 염증이 덜하고 썩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